실시간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리튬 개발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전면 중단됐습니다. 투자 규모만 100억 달러에 달하던 이 사업이 좌초된 이유는 다름 아닌 토지 소유권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땅이 한국 땅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 규모가 2만 헥타르 즉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이 땅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때 농업 이민과 식량 자급을 위해 투자했지만 토양염분, 강수량 부족으로 당시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 땅이 드디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예견의 땅,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연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아르헨티나행 항공편을 기다리며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47세의 베테랑 지질학자인 그는 이번 파견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남미 대륙 끝자락의 황무지를 조사하러 가는 일이 그의 경력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웠거든요. 또 정부에 허황된 프로젝트군요. 김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 든 파일에는 40년 전 한국 정부가 매입했다는 아르헨티나 땅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면적은 제주도의 절반 정도, 위치는 파타고니아 고원의 한복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김도연의 회의적인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40년 전에 산 땅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때는 냉전 시대였으니까 뭔가 전략적 목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후 현지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을 살펴보던 김도연은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 땅을 campo Corea, 즉 한국 농장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죠. 농장이라니 그 메마른 땅에서 뭘 기를 수 있겠습니까? 김도연이 현지 연락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봐도 완전히 불모지인데 말이에요. 40년 전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예산 낭비죠.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준비 과정 내내 이어졌습니다. 현지 가이드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도 김도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이번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의문스러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김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몇 주 동안 저 황무지를 헤매야 하다니. 정말 시간 낭비군.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호텔 로비에서 현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페드로 곤잘레스입니다. 이번 조사의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페드로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페드로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며 그의 이력을 들었어요. 페드로는 이 지역 토박이로 할아버지 리카르도가 40년 전 한국 정부의 땅을 판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우리 가족은 잘못된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요. 페드로가 운전대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땅을 너무 싸게 팔아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일이었죠. 김도연은 창밖의 메마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황무지를 비싸게 샀다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손해를 본 거 아닌가? 하지만 그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셨을 거예요. 돈이 급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페드로는 한국팀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속으로는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고 김도연은 애초에 이 프로젝트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는 점점 더 황량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대지는 돌과 모래뿐이었어요. 간혹 선인장 몇 그루가 보일 뿐 생명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었죠. 저기가 바로 campo Corea예요. 페드로가 멀리 보이는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농장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 무렵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중요한 회동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단이 아르헨티나 정부와 리튬 개발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파타고니아 지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투자단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리튬은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죠.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입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지 언론들도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아르헨티나 리튬 독점 노린다. 미래 자원 장악하는 중국의 야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 대상 지역의 소유권을 확인하던 아르헨티나 토지청 담당자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 지역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나라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요. 토지청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소유라고 되어 있네요. 이 소식이 중국 투자단에게 전해지자 회의실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투자단장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한국 정부 소유라고요? 투자단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등기 기록을 보니까 40년 전부터네요. 정확한 소유권 문서도 모두 갖춰져 있고요. 중국의 거대한 리튬 개발 계획은 한순간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미 다른 나라가 소유한 땅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투자단은 급히 본국에 보고를 올렸고 베이징에서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김도연과 페드로가 캄포 꼬레아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한국에서 온 개발팀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트럭 여러 대에 각종 장비들을 가득 싣고 온 그들의 모습에 김도연은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저 많은 장비로 뭘 하려는 거죠? 김도연이 개발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발팀장이 대답했어요. 드론으로 토양을 분석하고 무인 트랙터로 땅을 개간할 계획이죠.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농사가 될 리 없어요. 과학적으로 봐도 토양 조건이 최악입니다. 염분 농도도 높고 유기물 함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하지만 개발팀은 김도연의 회의적인 반응에 개의치 않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첨단 드론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토양 샘플을 채취했고 대형 트랙터들이 딱딱한 땅을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페드로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농사가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개발팀은 특수 제작된 비료와 토양 계량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관계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김도연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자연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어요. 저런 사막 같은 땅에서 뭔가 자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땅이라고 여겨졌던 캄포 꼬레아에서 녹색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풀잎 몇 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식물들이 자라났습니다. 김도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의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캄포 꼬레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메마른 황무지였던 곳에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감자, 옥수수, 콩 등 다양한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죠.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세와 마리아 부부는 거의 매일 들판을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이 부부는 평생 이 척박한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왔거든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 몰랐어요. 호세도 감격스러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이 땅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꿈 같습니다. 한국 개발팀은 주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농법과 함께 작물 관리 방법도 알려줬죠. 주민들의 소득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호세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네요. 페드로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팀을 못마땅해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잘하신 선택이었어요. 페드로가 김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보셨던 거네요. 김도연은 주민들의 변화된 삶을 보며 가슴 깊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과학기술이 단순히 데이터나 논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김도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냉소적인 태도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성공적인 농업 개발에 고무된 한국 정부는 캄포 꼬레아에 대한 정밀 지질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김도연이 본래 맡은 업무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는 최신 장비들을 동원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 되던 날, 김도연의 탐지 장비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뭔가 있네요. 김도연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하 300m 지점에서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추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땅속에는 엄청난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이었죠.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매장량이에요. 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셰일가스, 원유, 심지어 우라늄까지 발견됐어요. 김도연은 밤새도록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최종 보고서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튬 매장량의 가치만 50조 셰일가스가 30조 원유와 우라늄을 합쳐서 20조. 총 가치가 1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땅속에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김도연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이 땅을 산 분들이 진짜 미래를 본 거였네요. 페드로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할 때도 김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페드로 씨, 할아버지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하셨어요. 이 땅은 보물섬이었습니다. 평생 과학적 데이터만 믿어왔던 김도연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숫자 너머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40년 전 한국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선견지명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정한 미래를 본 건 제가 아니라 40년 전 지도자분들이었네요. 김도연의 조사 결과가 한국 정부에 보고되자 국제적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100조 원 가치의 자원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리튬 개발권을 놓쳤던 중국은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중국 대표단이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과 함께 개발하면 어떨까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소유권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40년 전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우리 땅이니까 개발 방식도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중국 측은 더 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선투자하겠습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공정한 거래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소유권 자체는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김도연과 페드로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이런 국제적 각축전을 지켜봤습니다. 페드로가 감탄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중국 같은 강대국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네요. 김도연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40년 전 선조들의 지혜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덕택이죠. 결국 중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미 다른 나라가 확실하게 소유한 땅을 뺏을 수는 없었거든요.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소유권은 완벽했어요. 1년 후 서울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캄포 꼬레아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어요.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40년 전 선조들이 심은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캄포 꼬레아는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수천 헥타르의 농지에서는 한국이 필요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었죠. 지하자원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리튬을 활용한 배터리 산업까지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현지 마을 주민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세와 마리아 부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가 됐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고 손자들까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페드로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의 선택은 정말 자랑스러운 선택이었어요. 그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믿고 땅을 팔아주신 게 천만다행이었네요. 김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겸손하면서도 자부심 있는 연구자로 거듭났죠. 오늘 심은 씨앗이 나라를 구한다. 김도연이 캄포 꼬레아의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지도자분들의 이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는 이제 과학이 단순한 데이터나 이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과학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캄포 꼬레아에서 시작된 기적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